안녕하세요. 영구입니다. 본 영상은 9월 6일 라이브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영상 초반 부분 BGM이 깔려 있어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 많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1분 51초 이후로 스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형 감독이 오고 각오했던 일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정도로 뭐 3연투나 멀티이닝을 많이 시킬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특히나 불펜 투수 혹사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각오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이번 드래프트에 불펜 투수로 바로 기용할 수 있을 법한 선수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트레이드는 힘든 상황이고 내부에서 육성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많이 뽑아야 된다. 불펜 투수 자원을 많이 뽑아야 된다. 올해 드래프트에는 한 명도 못 쓴 것 같아요. 둘 썼죠, 둘. 한승현이랑 박재엽 둘 썼다고 봐야죠. 투수는 못 썼다고 봐야 되고,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다들 기사 보셨죠? 롯데 시즌 초에 R&D 팀 해산 후 그 운영팀 수영팀의 분배, 이거 보셨죠? 저는 R&D 팀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른 팀에 흡수돼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노래 끄자, 안 되겠다. R&D 팀이 결국에는 팀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약점이라던가 향후 방향이라던가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길잡이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R&D 팀이 없어졌기 때문에 스카우트 팀에서 마구잡이로 선수들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풍철 스카우트 팀장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예전에 롯데자이언츠가 갖고 있던 스카우트 팀의 지명 기조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 투수를 얼마나 잘 뽑을 수 있을까. 아무튼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올해야 뭐 상관없겠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멀리하는 것 자체가 최신 트렌드에서 반하는 그런 결정이잖아요. 물론 현장 중심으로 야구가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너무 올드스쿨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불펜 투수들이 혹사된 이 문제는 올 시즌이 아니라 분명히 내년에 터질 겁니다. 그런데 트레이드는 사실상 힘들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부 육성이나 드래프트 지명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실제로 두산에서 김태형 감독님이 7년 동안 있으면서 두산의 프런트 단장이었던 김태룡 단장이 꾸준하게 불펜 투수들을 보강을 시켰어요. 롯데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올 시즌에 그게 실패를 했고 내년에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불펜 자원을 신인으로 많이 메워야 되고, 그래서 올 시즌 불펜 신인 선수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팀 내에서 성장시키려고 포커스를 가지는 선수들은 보통 4라운드 안에 뽑습니다. 이 4라운드 안에 몇 명의 투수를 뽑아야 됐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혼자서 돌리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주변에 막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롯데 내부의 지금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4라운드 안에 투수를 몇 명을 뽑아야 될까? 혹은 4라운드에 야수를 뽑는다면 내야수를 뽑아야 될지, 외야수를 뽑아야 될지, 포수를 뽑아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는 답이 없으니까 좀 뭐랄까요, 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내용들 중에 하나거든요. 4라운드까지 계속 투수로 가야 된다. 김태형 감독님이 불펜 투수 소모가 굉장히 많은 감독 중에 한 명이니까 차라리 4라운드까지 집중적으로 투수만 계속 뽑자. 나름의 방법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젊은 선수들이 꽤나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상태니까.
1라에 신재인 뽑을 수 있으면 뽑고 나머지는 다 투수. 신재인을 뽑으면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만약에 1라운드 야수를 뽑게 되면 죽으나 사나 무조건 1군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라운드 야수는. 3루로 보시는 거예요. 손호영 선수야 뭐 좋을 때랑 나쁠 때가 확실하니까 로테이션 자원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면 한동희 선수가 돌아와서 3루에 올 텐데 한동희 선수랑 신재인 선수를 경쟁을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아예 3루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한동희를 아예 지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명 타자로? 저는 뭐 일단은 한동희 1루는 거부론자라서 그렇고 박찬영 선수를 외야로 돌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타격이 워낙 좋으니까. 전 박찬영 선수도 외야 포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박찬영은 무조건 2루라고 봅니다. 일단 박찬영이 수비에서 실수하는 장면들을 몇 가지를 모아보면 대부분 뜬공 에러예요. 내야 뜬공에서 대부분의 실수가 나오는데 뭐 클러치 에러를 했던 그 경기 얼마 전에 그 끝내기 실책 그거는 이제 송구 문제였지만 3루나 2루에서 1루로 송구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은 송구에서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실수가 저는 내야 뜬공에서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뜬공에 대한 타구 판단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선수라면은 외야수로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찬영 내야수 못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독립리그에서 타격이 좋았고 그 불꽃야구 갔을 때는 수비는 괜찮은데 공격이 부족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모습은 그때랑 너무 반대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박찬영이라는 이 선수가 지금 이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외야수로 나왔을 때보다는 내야수로 나왔을 때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외야로 나왔을 때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컨택이 좋은 외야수 이 정도로 끝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윤동이랑 레이에스를 고정으로 놓고 박찬영을 중견수로 놓고 싶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디든 외야수로 출장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차라리 저는 윤동이가 중견수를 하고 코너 외야수를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여기에 원래 조세진이라고 봤는데 조세진이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란의 외야 자원을 뽑아야 된다고 봤어요. 좌익수, 우익수 다 수비보다 타격이 특출날 때 하는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윤동이는 아직 젊고 수비도 적당히 돼서 그렇죠. 저도 딱 동의하거든요. 운동 능력이 나쁜 선수도 아니고 아직 젊고 수비도 잘해요. 곧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동이가 차라리 중견수로 가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버리는 게 맞지 않나.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게 낫다고 봐요. 작년부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재원 뽑으려면 뽑을 수는 있겠죠. 근데 몇 라운드에 오재원을 뽑으려고 배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오재원을 뽑았을 때 롯데자이언츠에는 너무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많지 않나. 오재영이 오면 여기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좀 영상을 많이 좀 요번에 찾아보고 했는데 요 라인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방향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재원 선수가 분명히 출루 능력도 있고 중견수 수비도 곧잘하고 발도 굉장히 빠르고 좋은 선수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롯데에 맞는 카드는 오히려 이쪽이 아닌가. 올해 야수들을 쫙 놓고 봤을 때 특출나게 홈런을 잘 치는 선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딱 한 명 있는 게 신재인이었어요. 근데 이 팀 보면 좋은 내야수 뽑았다가 못 키워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외야를 돌리는 경우가 많던데 코치 문제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좋은 내야수라는 것이 결국 타격이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빨리 1군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이 자리를 밀어내고 젊은 선수를 올리는 것보다 수비가 약했던 외야진의 운동 능력이 좋았던 뭐 당시에 신윤욱 혹은 예전에 강로환 이런 선수
그리고 윤동희도 같은 케이스로 넘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창 이런 쪽으로 분석글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팅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운동 능력이 되니까 내야수에서 뚫어낼 경쟁 능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외야로 가서 수비를 어느 정도만 해줘라 하는 느낌으로 보낸 거죠. 근데 이 케이스로 박찬영을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박찬영 선수가 그렇게 운동 능력이 뛰어나 보이지 않거든요. 이 선수들이 키도 어느 정도 다 크고 이렇게 벌크업이 완성이 된 몸을 갖고 있던 선수들이잖아요. 이 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윤동희는 이제 키도 크고 배팅 능력이 좋고 수비도 곧잘 하니까 1년 동안 수비를 시켜보고 잘 하니까 1군으로 올린 거예요. 김민석도 벌크업이 거의 안 됐었기 때문에 어깨 문제라던가 후반기 체력 문제라던가 배팅 능력 빼고는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지금은 두산 가서 김민석 선수가 외야수로 다시 나오고도 있지만 처음에 두산에서 김민석을 1루로 돌릴 것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덜 만들어진 선수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박찬영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키가 뭐 어느 정도 받쳐주고 뭐 힘이라던가 스피드가 모두 다 받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외야로 보낸다? 좀 섣부른 결정이 될 수 있다.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작년 말에 토미존을 받았잖아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재활이 짧대요. 빠르면 6개월 복귀.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것까지는 타자로 출장을 했을 때 12타수 5안타였어요. 자세한 건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 번 찾아봤던 것들 중에서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은 야구를 즐기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투수를 다시 할지 혹은 타자를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 혹시라도 전미르 선수 스윙하는 거 못 보신 분들은 용캐스터님 쇼츠 보시면 나옵니다. 조세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래도 팀에서는 해외로 연수를 보낼 정도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감독님한테 눈에 안 들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기회를 받지 않을까.